안녕하세요. 오늘은 NF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NFT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신발들을 NFT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나이키도 앞으로 NFT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랑 나이키랑도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NFT 매장들도 생기고 NFT 상품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서 최근에 보면은 루이비통 포스를 뭐 1%, 2% 지분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1억까지 하는 루이비통 포스니까 이걸 한 번에 살 수 없으니까 몇만 원을 주고 내가 지분을 1% 샀다, 이런 걸 자랑하시는 분을 글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벌킨백 같은 것도 NFT 상품으로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개당 뭐 3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뭐 원숭이 캐릭터 디자인이 몇백만 원씩에 팔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저도 이제 스니커즈를 좋아하고 상품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는 사람으로서 NFT 상품에도 관심이 가고 그런 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NFT 이제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메타지 서울이라는 업체에 가서 그 매장도 너무 잘 돼 있고 예쁘고, 그래서 한번 거기를 찾아가서 구경해보고 거기 직원분과 이제 한번 질문 대답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스니커즈를 소재로 NFT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그냥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고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메타지라는 회사고 NFT 거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저희 여기서는 4가지 제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스니커즈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MCM에 있는 저런 캐릭터들을 해서 주로 같이 해서 제트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뮤직까지 같이 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랑 콜라보는 네. 원래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인맥이나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 네. MCM은 저희랑 같은 그룹에 있거든요. MCM 그룹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MCM 네. 따로 저희 따로인데, 네. 그 위에 있는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3D 같은 것도 아트 작품을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NFT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물 기반 서비스여서 네. 처음에 NFT로 발행된 걸 소유하고 계시다면 네. 저희가 전시, 그리고 커스터디, 관리, 보관 같은 걸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다음 NFT를 저희에게 주시게 되면 NFT는 파괴가 되고 그 실물을 다시 가져가시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100명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신발을. 그럼 NFT로만 팔고 100개를 사놓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제품이 오프화이트 덩크를 이 색깔을 파는데 뭐 100명이 이거를 사면 100명한테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신발을 100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신발 하나당 1개 NFT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가면은 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FT가 있는데 네. 그거를 한 명이 사가셨으면 그건 무조건 한 분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또 사고 싶으면 리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 실물을 받고 싶으면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이제 저희가 실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NFT 가격이 더 비싸야 맞는 거겠네요? 왜냐면 그건 하나뿐이니까. 이거 실물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긴 있잖아요, 3개. 실물은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거 엄청 많이 발매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NFT로는 딱 한 명밖에 못 산다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안에서만 가능하세요. 그럼 10개가 있으면 10명이 네. 살 수 있는 거네요, NFT를? 그쵸. 그럼 NFT는 하나가 아니네요?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10개의 신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개당 각각 다른 NFT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그걸 하나 사? 근데 디자인은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디자인으로서 유니크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네요. 왜냐면 그거는 여러 개를 뭐 100개든 1000개든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렇게 치면 이 제품이 무슨 한정판으로 넘버링 달고 나온 것도 아닌데 뭐 10만 족이 있다. 그러면은 뭐 만족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NFT를 10,000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NFT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개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100개든 1000개든 잘 팔리면 팔아놓고 상품은 나중에 사서 뭐 바꾸겠다는 사람 나오면 그때 그 돈으로 사서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냥 다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장사가 잘 돼서 이런 제품을 한 10,000명한테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10,000개를 실제로 사놓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건지. 그쵸. 무조건 실제로 있어야 있어요? 돼요.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NFT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구입했다고 하고 계약서나 뭐 다른 NFT로 안 하고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언제든지 창고에서 가져가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NFT랑 굳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면 NFT는 디지털 상품이니까 그거를 뭐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전시를 하고 뭐 내 캐릭터나 아니면 가상 현실에서 그거를 이렇게 뭐 신어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있고 예. 사실 신발을 많이 콜렉터 하시는 분들이면 네. 보관할 장소가 사실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대신 해주거나 그리고 그 신발 전체를 다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는 목적이 아닌 그냥 콜렉터의 느낌으로 간다면 그거를 계속 관리해주는 것도 힘드니까 NFT를 통해서 그걸 구매하시고 저희에게 관리 서비스나 보관 서비스를 맡기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NFT가 그 NFT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그 디지털 계약서처럼 그냥 그쵸, 이제 그쵸. 보증서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의미네요. 맞아요. NFT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이 물건의 약간 보증서,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NFT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발전되면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제품을 갖고 있으면 나만 신을 수 있고 내가 뭐 보여줄 수 있고 맞아요. 아트 작품이라든지. 맞아요. 그건 무조건 제 거예요. NFT로 된 거는. 아니 그거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블록체인이니까 네. 그 하나를 내가 하나 갖는 거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 같은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NFT의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맞는 네, 말이에요. 여러 개를 찍어내서 넘버링만 다르게 해가지고 뭐 10,000개든 100,000개든 찍어내면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NFT가 3D로 돼 있나요? 네, 그래픽이? 맞아요.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NFT 상품 중에는 2D로 돼 있는 상품도 있고 3D로 돼 있는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가상현실이랑 NFT랑 이제 이어질 때 네. 질감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뭐 어떤 그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정보까지 합쳐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3D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NFT 기술로 갖고 있는 이런 그냥 외관적인 3D 디자인 그런 거는 네. 더 섬세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웨이드의 어떤 털의 느낌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요즘에 막 벌킨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NFT로 파는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뭐 3,000만 원에도 팔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 어떤 진짜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가 있는 예술 작품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나중에 이게 정보가 더 디테일해지고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신었을 때 뭐 뜰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보가 더 추가가 되면은 그런 가상 현실이 실제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됐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이런 NFT 상품들이 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여기 메타지는 이거를 1대1로 실제 상품을 네. 교환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네.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쵸. 현실 상품을 뭐 1대1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자체로 파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다 무너지는 정보 아닌가 싶어요.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게 옛날에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미래 세대에는 분명히 쓰이는 중요한 그 정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있었던 뭐 천리안, 뭐 하이텔, 나우널리즘 아니면 그 기술인 메가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망했잖아요. 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뭔가 약속된 하나의 뭐 인터넷 또 새로 생기고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신발이라고 치면은 그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NFT가 나왔을 때 지금 있는 이런 NFT 이런 상품들이 뭐 예를 들면 전시가 됐든 아니면 내가 가상현실에서 신는 실질적인 재화의 능력을 못하고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실물 제품에 대한 그냥 내가 이걸 샀다는 증명서. 맞아요. 지금 저희의 상태는 거의 그 정도로까지밖에는 안 되고요. 만약 아트 쪽으로 넘어가면 다른 개념이 되겠지만 스니커즈에서는 지금은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약간 이거를 모으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구매했을 때 다른 데보다 저희가 가격이 싸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메리트로 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쉽게는 아니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니, 이윤이 남게. 크게 약간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하지는 않은데 요 100개든 1000개든 팔아놓고 만약에 그걸 실제 물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저희는 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 물량이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바로 NFT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거- 창고에 일련 번호를 다 찍어놓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만 이제 NFT를 판매한다 이거죠? 그쵸. 저희는 그 NFT에 있는 실물이 무조건 있어야지 발행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그렇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헤지펀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그쵸. 그 돈을 막 한 이제 번에 끌어모으고 이렇게 사실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 사업 돈으로 투자도 하고 이제 사업을 키우고 하면서 그쵸. 이제 지급할 능력이 안 돼서 무너지는 순간 예를 들면 루나 테라 이런 것처럼 그쵸.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심리가 무너졌을 때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NFT 상품 빨리 빼서 상품으로 받아가야지 하고 막 몰려들었을 때 이제 지급 능력이 물론 이게 계속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영원히 이제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뭔가 사람들 심리가 무너졌을 때 그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지. 이제 메타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NFT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상품이나 재화 같은 것이고 이제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이제 화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생길 먼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돈 대신에 디지털 화폐로 쓸 게 이제 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코인이고 이제 상품은 NFT로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이제 화폐냐 상품이냐의 차이인데 메타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NFT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메타지에서는 이제 보조적인 개념으로 NFT를 보증서 역할을 해서 그 상품을 1대1로 현실 재화로 이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NFT 기술을 잘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이제 다른 NFT 상품 판매처들은 보면 1대1로 상품을 교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상품 그 자체로서 판매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디지털 디자인이고 어떤 3D 영상이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사는 게 정말 나중에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상품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 발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성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본인들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건설업에서도 사기랑 투자를 한 끗 차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에 그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익과 그리고 여기 입지가 어떻고 유동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는 데 비해서 그게 현저히 못 미치고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사기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 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측일 뿐이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었다가 이제 돈을 잃는 사람한테는 이게 사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NFT 상품도 이제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치가 있지만 NFT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그 NFT 상품들은 메타버스 공간이 표준화가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 적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좁고 개발된 NFT 상품이 나왔을 때 대체돼 버릴지는 않을지 불안전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리안 하이텔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표방을 하고 나왔죠. 왜냐면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룹도 모을 수 있고 채팅을 할 수 있고 사진도 전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인터넷 2.0 세대에서 그리고 어떤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태되고 다 사라진 기업들이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플랫폼으로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그 브랜드 기업들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상화폐지만 지금 뭐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메타버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자 어디서 우리가 생활을 하자라고 정해진 공간이 없는데 미래의 메타버스를 위해서 만든 가상화폐, NFT 상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쓰일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제 추측엔 그렇거든요. 이제까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있는 코인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그래도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통용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가치를 높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작은 알트코인들 루나테라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지금 루나테라도 돈을 그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는지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사용을 하고서 루나테라를 유지하는 데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걸로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졌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개인의 윤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NFT 상품이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끌어모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 포스를 판매한다고 해놓고 실물로는 한 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일단 NFT를 발행을 해서 수백 명한테 수천 명한테 판매를 해서 수억 수십억을 받아놓고 만약에 그 돈을 이용해서 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다른 데 사용을 해서 뭐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유용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지급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무너져서 나는 이 NFT 상품을 돈으로 바꿔야겠어. 근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그거를 상품으로 지급해줄 회사도 없다. 그 회사가 파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사기가 아닐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치만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한 거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지금 초기 단계의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은. 근데 물론 앞으로 계속 NFT랑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할 거고 우리가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에도 신경을 쓸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시키고 투자할 그런 좋은 기업을 옥석을 가려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나온 NFT 상품이 나중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될 것이다. 혹은 투자 가치가 있어서 나중에 비싸게 되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고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판단에 맡길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거를 소유하는 만족감으로도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상품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인정을 해야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투자 가치로서는 지금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이어도 그 기업을 가려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품이 나중에 통용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판단하기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고,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으로서는요. 네, 감사합니다.